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최근에는 면접과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내신 성적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서류평가 준비와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을 위해 학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필요로 하는 전형이라서 명칭상 학교장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비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2025 학년도에는 총 48개의 대학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등급에 대한 정량평가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지만 여러분은 내신 5등급제 실시, 통합형 수능 9등급제 실시 등 기존 입시 결과로는 합격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연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신 5등급제의 장점을 취해서 교과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수능 준비를 병행한다면 최근 교과 전형에도 면접과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되어 입시에는 훨씬 영리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 전형과 면접 또는 서류 평가를 병행하는 전형으로 나뉩니다. 교과 100% 전형은 다수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데 출결의 경우 미인정 결서 1일에서 3일 이내, 봉사시간은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만점을 부여합니다. 면접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면접 결과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단계별 전형에서 학종과 달리 대부분 5배수 이상의 지원자를 1단계에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서류평가, 정성평가를 반영할 때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학교 생활 충실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의 예시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별로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수 등에 따라 교과 전형의 유불리가 발생하며 단순한 학생부 등급 평균이 아니라 대학별 교과 환산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리한 교과 반영 방법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여러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져 충원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 모집 인원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모집하는 비율은 36% 정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하는 비율은 64% 정도입니다.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관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목표 대학이 면접이나 서류를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괄 선발과 면접이 포함된 단계형 선발로 이루어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종에서는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종 준비는 교과 수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종은 학교 생활 전체를 평가하는데 학교 생활은 대부분 교과 수업이며 일부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학업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학종을 준비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즉 창체는 교과 연계활동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갖는 호기심, 문제들을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등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연계하고 심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독서활동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심화 탐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파트 2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파트 3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괄 선발 전형 또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됩니다. 일괄 선발은 대부분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종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서류평가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면접에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뉘는데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적인 학업 소양 및 인성을 확인하고 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성장하고 변화한 점 등 학생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래 평가 방법에 대한 예시를 통해 보듯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문 기반으로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학종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입 전형 중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으로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논술의 영향력, 변별력이 가장 큽니다.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되는데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한 개념 학습 및 배경 지식 확장, 교과 학습 활동과 독서를 연계한 지식 심화, 3년간의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 고3 시기에 대학 제공 논술 가이드북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준비를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도 도움이 되므로 별도의 논술 준비보다는 전반적인 학업 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는 전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인데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에서 각 대학의 보고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는 전형과 학생부 교과를 함께 반영하는 전형으로 나뉘는데 다수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논술의 변별력이 가장 높으며 논술 실력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전형 요소로 교과 성적이 포함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형 요소로 논술 비율이 높아 논술의 변별력이 가장 크고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시를 통해 보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모집 시기상 정시에 해당하며 가, 나, 다 군 등의 모집 군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수시의 6회 지원과는 다르게 수험생은 모집 군별로 각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므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 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서 총 21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고 2026 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03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2023년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평가, 즉 교과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세특을 평가 요소에 넣었고 2024년 고려대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2026부터는 연세대 한양대도 학생부를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등 정시에도 이제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거나 면접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므로 수능 위주 전형만을 준비하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이에 따라 2025 학년도부터 147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6 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경우는 이를 의무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수시 모집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으로 일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이나 학교별로 기준에 따라 수시 접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서류평가나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각 대학에서 설정한 수준 이상의 수능 점수를 얻지 못하면 최종 합격자 사정에서 탈락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최저 기준 등으로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다음 예시를 보면 2026 학년 수시 모집을 살펴보면 고려대는 학종, 학업, 우수 전형에서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4개 등급 합 8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최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과 성적이 뛰어나거나 높은 논술 고사 점수를 얻더라도 지원한 수시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2028 수능 개편안을 보시겠습니다. 2028 수능은 보시다시피 공통 과목으로 응시합니다. 수학, 국어,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학과 탐구 영역입니다. 수학은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를 치게 되는데 대수는 현수원 과정, 미적일은 현수투 과정, 그리고 확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기존 17과목 중 텍2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선택 없이 통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여러분이 올해 배우는 1학년 과목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예시문항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 통지표 양식도 변경하게 되는데 성적 제공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수탐 과목은 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합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신 성적은 5등급제이지만 수능은 기존대로 9등급제를 유지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직업과 관련 학과를 찾기 위해서는 커리어넷이 유용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진로 정보망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대학별 입학 전형, 학과 정보, 진로 탐색, 지원 전략 등 입시 준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입니다. 상담과 대학 진학 정보, 그리고 모집 요강,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 다양한 입시 자료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고교생활에서 이제 바라보게 될 고교생활의 3가지 축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에서 교과학습과 비교과 학교생활이라는 2가지 축을 얼마나 균형 있고 단단하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학습 기둥을 3년 동안 효율적으로 세워서 고교생활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